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for grammar. 이번 강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관계대명사라는 파트가 이제 보통 중학교 2학년에서 최초로 등장을 하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 중에 대표적인 애가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다 보면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를 만나요. 영어에서 관계, 예를 들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이런 식으로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애를 만나면 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을 해줘야 되냐? 아, 접속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요. 다시 관계라는 말을 듣자마자 접속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전 접속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접속사의 기능이 뭐냐를 먼저 언급을 해볼게요. 접속사는 말 그대로 접속시켜주는 거예요. 뭔가 본드 같은 거죠. 붙여줘요. 그러면 자, 앞으로 제가 문법을 설명할 때 세모 표시를 하면 얘가 접속사예요. 접속사예요. 이 접속사가 사이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앞, 뒤로 얘네들을 서로 이어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접속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뭘 이어 붙여주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이어 붙여주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 절과 절을 이어 붙여준다. 선생님, 저는 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 자, 어떤 언어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의미를 가지는 덩어리가 있어요. 자, 뜻이 있는 가장 작은 덩어리가 단어고, 그 다음 그 다음 절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쓰게 되는 문장이 되는 건데, 접속사는 그 중에서 이 절과 절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단어는 알겠는데 부가 뭐고 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얘네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가 2개 이상이면 돼요. 2개 이상이면 돼요. 자, 그러면 구하고 절은 어떻게 다르냐? 구는 단어가 2개 이상이지만 주어 동사의 관계가 성립을 안 해요. 반면에 절은 주어 동사의 관계가 반드시 성립을 해줘야 돼요. 즉, 구 안에는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다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반면에 절 안에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그게 절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접속사라는 애는 자,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그러한 의미 덩어리가 있는데 이 안에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을 때 걔를 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최종 결론, 접속사는 이렇게 절의 덩어리 그리고 절의 덩어리를 연결시켜주는 게 접속사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영어에서 관계라는 말이 성립하는 애는 다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는 수학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걔는 접속사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대명사가 남죠. 즉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 수학적 공식처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예측이 되죠? 관계 부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수학 공식을 써보면 당연히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면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뭐를 합쳐놓은 거다?
부사를 합쳐놓은 게 관계 부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얘네가 왜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써야 되는지를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앞의 명사와 뒤에 이어지는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이자 플러스 뭐의 기능을 한다?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거는 옆에서 방금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앞의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 선행사라고 부른대요.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지구상의 모든 선행사는 다 품사가 명사예요. 품사가 명사입니다. 근데 그 관계대명사,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관계부사는 왜 있는 애냐? 그 선행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수식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효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은 또 밑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그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에서 주어를 대신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생략된다. 참고로 여러분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를 대신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표가 이렇게 있어요. 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아니면 둘 다를 통칭해서 쓸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자, 지금 우리는 오늘 주격만 배워서 사람에 해당할 때는 who, 사물에 해당할 때는 which, 그 다음에 사람 사물 그냥 구분하지 않고 통칭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that을 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에 다 있으셔야 돼요. 주격만 있으면 안 되고 옆에 소유격, 목적격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서 계속 이어 나가 볼게요. 관계대명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대신하므로 주격, 목적격이 있는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며 that은 사람, 사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 표를 풀어서 설명한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관계절 내에 주어 역할을 하며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자, 요거는 예문을 통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절이 있습니다. 두 개의, 자, 여기에 주어 있고요. 여기에 동사 있죠. 여기에도 주어가 있고 여기에도 동사가 있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두 개니까 이 두 개를 합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문장의 특징은 뭐냐? 앞문장의 얘와 뒷문장의 he가, the man과 he가 같은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관계사를 활용해서 어떤 문장을 합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어야지만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푸실 때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는 그런 문제를 푸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앞문장의 누구와 뒷문장의 누구가 공통분모이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공통분모를 표시하기. 공통분모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결국 같은 사람인 공통분모를 표시한 다음에는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 이 첫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가 선행사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가 바로 관계 대명사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선행사인 the man이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에 쓰인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되는 이 he가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소유격 자리에 있느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지금 방금 한 예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자, 관계 대명사로 바뀔 두 번째 공통분모가 주어 자리에 있냐 목적어 자리에 있냐 소유격 자리에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됐나요? 반드시 이 1, 2단계를 걸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라는 걸 안 합니다. 실수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선행사만 똑같이 쓰는 거예요.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 첫 문장에서 선행사가 맨 앞에 있었죠. 그러면 선행사까지만 쓰는 거예요. 선행사까지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 똑같이 쓴다. 그래서 더 맨까지만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두 번째 공통분모였던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뀌고 그 뒤로 두 번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써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교재 오타가 났어요. 여러분들 이거 교재 오타를 좀 바꿔주세요. 자, 일단 이거를 고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써야 되냐? Who 혹은 that is very friendly.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부분 lives next door 로 바꿔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틀렸어요. 오타 난 겁니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일단 선행사가 나올 때까지만 똑같이 쓰고 멈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맨까지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인 he를 관계 대명사로 바꿉니다. 자, 이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사람인지 사물인지,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자리인 이 he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소유격인지. 자,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he는 주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관계대명사표, 사람이면서 주어 자리네. 그러니까 who를 써도 되는구나.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되는, 근데 또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that을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관계대명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머릿속에 있는 표를 활용해서 관대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he를 관계대명사, 내가 선택한 관계대명사인 who, that으로 바꿔 써주고, 그 다음 he 뒤에 있었던 문장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is very friendly.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면 아까 선행사까지만 쓰고 남아있는 문장이 있죠. 그 남아있는 문장을 맨 뒤로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대로 붙여주시고 마침표를 찍으면 문장을 완벽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통분모가 맨 끝에 있어요. back과 it이 공통분모입니다. 공통분모를 표시했어요. 2단계 첫 번째 문장의 공통분모인 back 밑에다가 선행사라고 쓰고, 그 다음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해보세요. 너 사물이구나 라고 결정이라는 걸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공통분모인 it은 뭐가 된다 라고 써놓고 관계대명사가 될 거야 라고 써놓고, 자, it이 이 문장에서 주어 자리죠. 너 주어를 하는구나 해서 이 상태에서 머릿속에 있는 관계대명사 표를 활용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너는 사물이면서 주격이니까 which, 그 다음 that도 가능해 라고 일단 관계대명사를 결정했어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3단계 정리를 해보면 선행사까지 똑같이 쓴다. 자, 선행사까지 똑같이 쓴다. Sally wanted to buy your bag. 선행사가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똑같이 선행사까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선행사. 썼죠? 그 다음 자리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고 그 관계대명사 뒤에 있었던 애를 똑같이 써줘요. 이렇게 똑같이 써줘요. 자, 그래놓고 뒤에 더 쓸 게 없죠. 왜냐면 얘는 선행사가 맨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침표를 찍으면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원래 문장의 주어였고 얘에 걸리는 동사가 lives라는 동사죠. 그죠?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he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he라는 주어까지 하고 있고 그 주어에 대한 동사인 is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안에는 접속사 하나와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가 접속사이자 이 was에 대한 뭐까지를 하고 있어요? 주어까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앞에 Sally가 주어였고 wanted가 동사였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하나에 주어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맨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절의 형태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자,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 명사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애였다? 바로 선행사라고 부르는 애였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을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포함된 이 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선행사인 the man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the man이 전체 문장의 주어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부터 그 관계대명사의 끝까지가 수식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어에 대한 동사 가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매우 친절한 그 남자입니다. 매우 친절한 그 남자는 살고 있어요. 어디에? 옆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셀리가 전체 문장의 주어고 wanted가 동사입니다. 셀리는 원했어요. 자, 무엇을 원하느냐 봤더니 가방 사는 것을 원한대요. 자, 근데 그 뒤로 선행사인 a bag 뒤로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백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명사인 백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로 수식어인 형용사가 뒤에 붙어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셀리는 원합니다. 가방 사기를. 근데 어떤 가방이냐면 was very expensive. 매우 비싼 가방.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와 수일치를 해야 된다. 누구와? 선행사와 수일치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얘 다음에 동사인 is가 여기 있잖아요.
왜 여기다 is를 써야 되냐? 왜 are를 쓰면 안 되냐? 얘는 얘죠. 왜냐면 얘하고 얘가 같아서 he를 얘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얘가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man을 보고서 너 단수네. 아 그러니까 나 단수 동사 is 써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복수인 are를 잘못 쓰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도 보세요. 얘 이꼴 얘죠. 왜? 얘하고 얘가 같은 거였으니까. 그러면 백을 보니까 어가 붙었잖아요. 너 단수네. 그러니까 이 단수 주어인 뒤에 동사는 was가 돼야지 얘를 were로 잘못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선행사의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제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관계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접속사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개의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때는 반드시 단계를 걸쳐준다. 첫 번째 단계,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공통분모에 표시한다. 앞문장의 공통분모는 선행사로 바꾸고 선행사가 되고, 뒷문장의 공통분모가 관계대명사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한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소유격의 자리인지를 구분해서 자, 관계대명사 표를 활용해서 관계대명사를 결정한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일단 선행사까지 똑같이 쓴다. 그 다음 그 밑으로는 여기 쓰다 말았네요. 자, 관계대명사 절을 그대로 쓴다. 그 다음 마지막,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자, 여기서 얘가 남아 있었죠? 그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맨 뒤로 이어 붙인다. 자, 요 세 개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주시고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실수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제발 시험 끝나고 와서 선생님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반드시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이 단계를 밟아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관계대명사로 하나의 문장이 된 이 관계대명사 절이 문장 내에서 뭐의 역할을 하냐?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 동사를 단수 동사를 쓸지 복수 동사를 쓸지에 결정을 하는 수일치는 반드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 결정한다. The man is, a bag was,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